살만하냐고 묻는 짓은 바보 같은 일일 거야. 변영희, 임혜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온 마을 도토리들이 도토리빵을 사기 위해 찾아왔어요. 낙하야 미화 글 그림, 김난주 옹김, 도토리 마을의 빵집, 웅진춘이여, 2019. 애월리 동네 빵집. 우리 집은 애월리에 하나밖에 없는 동네 빵집이었다. 빵 진열장과 테이블이 몇 개 놓인 홀 뒤쪽으로 방 2개와 부엌이 딸려 있었다. 자그마한 창고에는 밀가루, 설탕, 이스트, 달걀을 쌓아놓았다. 창고 뒤쪽 가장 넓은 공간은 빵 공장이었다. 아침이면 반죽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가 반죽을 만들면 엄마는 팥소를 집어넣는다. 부풀려 찌면 찐빵, 튀기면 도넛, 구우면 단팥빵이다. 몽실몽실 갓 나온 빵이 식으면 가지런히 진열장에 놓는다. 학교 시간이 되면 중고생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자리가 없으면 방에도 들어온다. 한껏 꾸미기 좋아하는 때라 화장대에서 머리도 빗고 총각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 재밌는 드라마 이야기와 까르르 웃음소리가 범벅이돼 넘쳐난다. 띄엄띄엄 오는 산간버스가 서는 차부 근처라서 학생들에게는 패스트푸드점인 셈이다. 제주도는 명절 차례상에 빵을 올린다. 대목을 맞아 엄마랑 아빠가 밤새 빵을 만들면 작은 방에 넣는 일은 우리 몫이다. 산더미처럼 차곡차곡 쌓고 비닐과 담요를 덮으면 준비 끝이다. 방 안에 빵 냄새가 그득하다. 계산을 할 수 있는 나랑 동생들은 엄마를 거든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은 안방에 앉아 금고를 지킨다. 지폐를 꺼내 10장씩 모은 뒤 깔고 앉는다. 이른 시간부터 구덕, 바구니, 구덕을 든 어르신들이 꾸역꾸역 몰려온다. 동네 사람도 있고 탄간버스 타고 내려온 바지런한 분들도 보인다. 오랜만에 만나 안부도 전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 빵집에서 우리 네 형제가 컸다. 나는 요즘도 곰보빵을 좋아한다. 조금은 촌스럽고 우스꽝스럽지만 그리움과 정겨움이 다닥다닥 엉겨붙은 동네 빵집이 생각나서 그렇다. 봄볕 눈부신 유채꽃 바다 돌아 집으로 가는 올해. 빙떡이랑 오메기떡 이웃끼리 고운정 나누던 올해. 혼저덜 옵서. 허영선 지음. 이승복 그림. 바람을 품은 섬 제주도. 파란 자전거. 2010. 과랑. 아이고 속았죠. 오제너 난 속았죠. 지안이도 많이 커신 게. 어디 아픈데 없지에 전화도 잘 못하고 죄송하우다. 서울서 5명이 살전 허난 어떻게 살아 점시냐. 제어 가방이 담배만 호솔 끊으시면 좋을 건디에 건 골아봐도 안 됨수다. 단기 방학에 막내랑 둘이서 제주도 시댁을 들렀다. 족꽃띠 올레길 이성계에 둘이 꼬닥꼬닥 다녀오젠 마심. 근처에 올레길 있던데 둘이 다녀올게요. 옛날 검질매래 가던디 뭐 하려 가진 햄시냐. 배시 과랑가랑 헌다. 옛날 김매로 가던데 뭐하러 가려고. 햇볕이 쨍쨍한데. 표선 남원 올레길이나 다녀올까 하다가 접었다. 어머님이랑 남편 흉도 보고 친정 안부도 전하며 실컷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온 손주 챙겨준다고 점심은 자장면을 주문하셨다. 읍내 중국집 배달 승용차에 나도 아이도 눈이 동그래졌다. 저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데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화재 경보기도 울렸다. 점심에 저녁까지 챙겨 먹으니 하루가 홀랑 지나갔다. 무사지 아닌 말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으신 게
어떤 아픈 거 아니가? 왜 지안이는 말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는데 어디 아픈가? 명절에 형들이랑 오당 혼자만 오난 호솔 이상한 모양이우다. 명절에 형들이랑 오다가 혼자만 오니 조금 이상한 모양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지안이가 살그머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엄마, 서울 가면 다시 한국말 쓸 거야?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가득 싣고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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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컹. 김어운 지음. 나는 지하철입니다. 문학동네 2016. 삼형제에 3,000원. 아이 셋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 5호선 끝이라 편히 앉아서 출발했다. 평일인데도 시내로 들어서니 혼잡했다. 꽉 찬 사람들 틈에 할아버지 한 분이 둘둘만 매트를 들고 서 있었다. 마음이 쓰였지만 이미 다른 어르신에게 자리를 내어드린 뒤였다. 초등 고학년 첫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고 귓속말을 했다. 처음에는 손살에 치던 할아버지도 고맙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으셨다. 한숨 돌린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지하철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어르신을 가끔 만났다.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는데 주머니에서는 1,000원짜리 지폐 석 장이 나왔다. 앞에 서 있는 첫째, 옆에 앉아있는 둘째와 셋째한테 차례로 나눠주신다. 아이들은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보다 더 크게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서 들어가는 길인데 정말 고마워서 그러니 그냥 받아달라고 하신다. 분비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착한 일 하면 돈도 생기는 거예요? 1,000원짜리 종이돈을 팔랑거리면서 편의점으로 달려가더니 마이쮸를 들고 나왔다. 아이들 입에는 달달함이 퍼졌다.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좌석 2개에 셋이 붙어 앉았다. 올망졸망 까치발을 하고는 손잡이를 잡겠다고 낑낑댔다. 동동 거리던 아이들 발이 내 발을 넘어서고 선반 위로 아이들 머리가 쑥 올라섰다. 엄마 앉으세요. 장정이 된 아이들한테 거꾸로 어른 대우를 받는 시간이 왔다. 나 때는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없었다. 임산부석 뛰어넘고 이제 내게 남은 자리는 교통 약자석인가? 저마다의 도토리 시간이 고요히 흐르고 나면 우리는 함께 하늘을 봐. 이진이 글 그림 도토리 시간 글로연 2019. 영희야 애썼다. 바쁜 출근 시간대. 길에서 남학생이 왔다 갔다 한다. 뒤늦게 버스 정류장에 나타난 남학생 옆에는 여학생이 함께 있었다. 나도 같은 버스를 탔다. 남학생은 2명 앉는 자리를 향했는데 여학생은 교통약자석에 홀로 앉아버렸다. 남학생이 멈칫하더니 여학생 바로 앞에 앉았다. 남학생은 뒤돌아 앉아 방실대고 여학생은 눈 한 번 맞춰주지 않는다. 혹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왔을까? 둘을 쳐다보다가 갑작스레 눈물이 났다. 어머, 나 왜 이러니? 한 달에 한 번 타로 선생님을 만나 여신 의뢰를 한다. 근황을 전하던 끝에 말을 건넸다. 샘이 그냥 흘리지 않고 꼬집어 대묻는다. 남학생이 아들이랑 연결돼 보인 걸까요? 왜 마음이 쓰였을까요? 그러게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갱년기인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연결돼 보인 건 아니었어요. 남학생이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게 정말 짠했어요. 그거였네요. 무던히 애쓴다. 왜 그 단어가 덜컥 걸렸을까? 애쓰다, 마음 쓰다, 힘쓰다, 용쓰다.
욕보다 고생하다, 고전하다, 노심초사하다, 기를 쓰고 버티다, 노력하다, 분주하다, 여념이 없다, 전력을 다하다, 고군분투하다, 수고를 아끼지 않다, 공들이다, 몰두하다, 골똘히 들여다보다. 동생 셋에 엄마하고 함께 큰딸로 마음을 썼고 아이 셋 낳아 키우느라 엄마로 분주했구나. 내가 맡은 일에서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고군분투했고 조금만 더 젊어 보이고 싶어 용을 쓰고 있었구나. 영희야, 애썼다. 토닥토닥. 똥아 똥아 느림보 똥아 빨리빨리 나와라. 이춘희 지음, 박지훈 그림, 임재해 감수, 똥떡, 사파리, 2020. 똥떡 말고 똥돼지. 정아 이모, 왜 돼지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화장실이라고요? 오마이갓. 혹시 이래서 제주 흑돼지가 유명한 거예요? 성읍 민속마을에 친구를 만나러 간 김에 초가집 투어를 했다. 조그만 돌담 안에 있는 흑돼지들 앞에서 아들 셋이 일시정지 상태다. 손으로 코를 부여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기서 똥 울른 옛날 사람들은 원신이란다. 그 옛날 사람 여기 있거든? 엄마가 어릴 때 할아버지네 집 화장실이 저랬어. 돌담 사이 좁은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면 정랑이 나온다. 대문 대신 가로로 놓는 나무 기둥이다. 문제의 화장실은 내가 태어나고 몇 년 산 밭거리와 할아버지네 초가집이 있는 안거리 사이에 있다. 돌로 엉기성기 쌓은 벽을 돌아 울퉁불퉁 돌계단을 올라가면 돌덩이 2개가 나타난다. 돌덩이 변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구름 위에 쪼그리가 앉은 느낌이다. 제대로 앉기도 전에 달려오는 돼지들 때문에 더 무섭다. 자칫 삐끗하면 돼지하고 친구하게 될까봐 겁난다. 누군가 돌담 사이로 보고 있는 것만 같다. 돼지 살피랴, 돌담 넘어 사람들 살피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소변은 마당 기퉁이에 쪼그려 앉아 해결했다. 어떻게든 화장실에 안 가려고 노력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음식을 왕창 먹으니 그놈의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한복 입은 명절이면 똥돼지 만나러 가는 길에 얼마나 툴툴거렸나 모른다. 먹고 싸고 사는 일은 돌고 돌았다. 좁은 집에서 넓게 살았다. 내 생일은 언제 와요? 생일 파티는 어디서 해요? 몇 밤을 자면 생일이 올까요? 줄리 폴리아노 지음,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 정아진 옮김. 내 생일은 언제 와요? 미디어 창비, 2017. 가끔은 생일 2번.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다. 1982년 9살 생일 주인공이 한복 입고 병풍 앞에 앉아 있다. 친구랑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하얀 전지를 깐 상 위에는 케이크, 떡, 과일, 닭, 생일 선물, 종이돈이 보인다. 지금 보니 부르주아일세. 딸내미 생일에 닭이 요 이 땅 하면 달려가게 생겼어. 이 파티 생각난다. 세상에나 요 사진 나한테도 있다. 요렇게 작았는데 다들 엄마들이 됐으니 잠시나마 옛 추억에 잠겨본다. 영희가 제일 이쁜걸? 돌산 같은 생일 사진이었다. 윤달에 태어난 큰딸. 처음 맞는 귀한 생일 제대로 챙기고 싶은 엄마 마음이 새겨진 인증샷이었다. 필름을 현상해 친구들에게 나눠준 엄마를 떠올리니 짠했다. 2001년 2번째 윤달 생일은 둘째를 임신해서 제대로 못 챙겼고 2020년 3번째 생일을 만났다. 군대 간 큰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다음 주에 생일이시죠? 미리 축하드려요. 다음 주 아니야.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다음 달이야. 음력 4월 뒤에 윤달 4월이 있어. 엄마, 헷갈려요. 양력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 바꾸라고? 아들은 양력, 남편이랑 나는 음력이다. 올해는 윤달까지 있어 더 복잡해졌다. 며칠 뒤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50만 원 보냈으니까 너 위에 써. 퇴근하는 남편은 케이크도 들고 있었다. 오늘 생일 아니라니까 2번 챙겨주려고요? 엄마, 오늘은 가짜 생일이야? 가끔 생일 2번씩 하니까 좋겠다. 다음 윤달은 2058년, 38년 뒤에 온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4번째 진짜 생일을 지내고 혹시 우주여행도 다녀올 수 있으려나? 집에서도 계속 뿅가맨 생각만 나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뿅가맨이 얼마나 멋진지 아무도 몰라요. 윤지희 글 그림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 보림 2010 보고도 못 본 채 어린이집에 다니는 수혁이 또 유캔도 뭐를 사달라고 졸라댄다. 친구들이 자랑한다며 갖고 싶어 했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고 함께 마트에 갔다. 아이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 나는 그냥 무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저런 걸 사달라고? 딱 잘라 안 된다 하고 나왔다. 아이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못 본 채 했다. 재수학원에 다니는 수혁이 또 일주일 휴원이란다. 겨우 익숙해졌는데 흐름 깨지면 어쩌나 자기도 걱정한다. 방콕하던 아이가 빛의 속도로 택배 상자를 들고 온다. 뭐냐고 물으니 신주딴지 모시듯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란다. 더 물어보지 말라는 투라 궁금해도 참았다. 주말에 청소를 핑계 삼아 들어가니 책상 위에 못 보던 물건이 보인다. 알록달록 건담을 4개씩이나 가지런히 올려놓았네. 수험생이 공부하는 책상에서 이딴 걸 조립한 거야? 이거 만드는 것처럼 몰입해서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이놈의 자식을 어쩌지? 속에서 천불이 난다. 잔소리가 입에서 근질거린다. 머릿속에서 걱정이 꼬리를 문다. 레이저 나오듯 건담들을 째려보다가 눈 꼭 감고 못 본 채 했다. 마트에 간 영희, 또 인형 코너에 눈이 머문다. 아이들 때문에 레고나 건담 코너를 자주 가지만 내 눈은 인형에 가 있다. 저런 것도 나왔어? 이쁘네. 그 예쁜 아이들을 눈으로 스캔한다. 옆집 핀발가게 문경이는 냉장고가 예뻤고 앞집 근성 전파사 효정이는 식탁 세트를 자랑했다. 나는 덩그러니 미미 인형만 갖고 있었다. 셋이 모여 놀 때는 즐거운데 집에 오면 미미가 앉아야 할 식탁과 냉장고가 눈에 아른거렸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 한 번 벙긋 안 했다. 아니, 못했다. 나는 내 마음을 못 본 채 했다. 오늘 야는 주머니 속에 무얼 갖고 있을까?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지음, 이지원 옮김.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 사계절, 2015. 그림책 여행.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책을 모아서 보다가 내 글씨와 작가 사인을 찾았다. 아이들에게 뭔가 채워주려고 시작한 그림책 여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만났다. 첫째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막내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내 이름을 한글로 써줬다. 이 작가가 좋다. 이렇게 흘러온 내가 좋다. 그림책 여행하는 변영이가 좋다.
사르르 녹아내릴 듯 행복한 맛. 이 세상 최고의 딸기. 그것은 바로 처음 먹는 그 한 알. 하야시 기린 글. 쇼노 나오코 그림. 고양옥 옮김. 이 세상 최고의 딸기. 길버스 쿨. 2019. 선생님, 저 책 고파요. 작년 봄, 중학교에 사서로 처음 출근한 날이었다. 낯선 도서관에 앉아 처음 만난 학생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저 만화책 꺼내주시면 안 돼요? 보고 싶은데 잠겼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는 학생의 손가락은 유리 장식장 속 원피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만화책은 대출 불가라고 알려주니 시간 날 때마다 들려 읽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시리즈 다시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졸업하기 전까지 책 열심히 읽을게요. 민희는 너덜너덜해진 정령왕 엘큐네스를 보여줬다. 한 명을 위해 10권 넘는 시리즈를 사려니 초보 사서 처지에 부담이 됐다. 다른 아이들도 보고 싶다고 해서 고민 끝에 사기는 샀다. 정령왕 엘큐네스는 반납하기 무섭게 꼬리 물기를 하는 인기 도서가 됐다. 선생님, 저 배고파요. 민희는 학교에 오면 도서관에 먼저 들러 이렇게 인사했다. 나한테는 그 말이 선생님, 저 책 고파요로 들렸다. 190cm가 넘는 큰 키로 공중공중 도서관을 들락거리던 민희는 원피스와 정령왕 엘키네스를 가뿐히 뛰어넘고 전교 다독 최우수상을 받았다. 선생님, 저 고등학교 가서도 도서관에 책 보러 와도 돼요? 학교 빨리 끝나는 날에 오고 싶어요. 처음 사서로 일한 1년, 처음 먹은 그 한 알의 딸기 같은 존재, 처음 내게 말을 건넨 미나. 처음 오기 어려워도 자꾸 오면 편해져. 빵그로 그림책 보러 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